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조선과 해운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그 관련 내용 홍경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후 위기 대응이 이제 모든 업계에서 이제 화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해운 업계에서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나 봅니다, 지금. 네, 바다를 활용한 해운 운송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무역량의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해운이 없이는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만큼 탄소 배출량도 많습니다. 네네. 해운 산업은 연간 약 10억 톤의 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 세계가 이상기후와 고온에 지금 시달렸지 않습니까? 네. 이 순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을 보다 앞당겨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또 되고 있고요. 예. 이에 그 국제해사기구는 탄소 규제 트렌드를 반영해서 2050년 무렵까지 선박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에는 이게 50%였거든요. 네. 기존에 50%만 줄이자였는데 이제 100%, 그러니까 다 줄이자. 이렇게 상향하기로 지난해 결의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 중립.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2050년까지면 지금부터 해서 한 26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50%였는데 네. 이걸 아예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맞습니다. 하면 이 26년이 원래 좀 길지 좀 남은 그렇죠, 기간이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탄소 중립을 위한 뭐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녹색 해운 항로라는 게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녹색 해운 항로란 이제 해상 운송의 모든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선박의 탈탄소뿐만 아니라 항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시설, 전기와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는 인프라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자면 네. 이제 항로를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또 운영하고 항만도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해상 운송 모든 과정의 친환경을 추구하자. 이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 녹색 해운 항로 노선이 확대될 경우에 친환경 시설이 구축된 항구는 친환경 선박이 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녹색 해운 항로 거점으로 또 자리 잡을 수가 있게 되는 네. 것이고요. 그러면 이에 전 세계 각국에서 이 자국의 허브 항만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서로 지금 녹색 해운 항로 구축 노력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항로, 그러니까 인프라만 이 녹색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네.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물론 이제 당연히 친환경 연료도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친환경 연료로는 역시 LNG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LNG의 경우에 탄소 배출량이 석유보다는 적기 때문에 당장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친환경 연료의 주류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점은 있죠. 이 때문에 LNG를 탄소 중립의 중간 연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다음에 탄소 중립 연료로 이렇게 주목받는 건 뭐냐? 넥스트 스텝은 최근엔 이제 바이오 연료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바이오 연료는 식용유나 동물성 지방 등 유기체에서 추출을 해내는 연료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바이오 연료는 대역 트럭이나 선박, 항공기와 같이 이제 고밀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전기로 구동하기 상당히 어려운, 왜냐하면 배터리가 워낙 무거우니까요. 수송 분야에서 가장 현실적인 탈탄소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이 바이오 연료는 이미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광합성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걸 태우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나가니까 결국은 이게 탄소가 제로가 된다. 이래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또 가솔린이나 디젤 등으로 이제 사용되는 이 기존의 내연 기관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걸 그대로 이게 연료 꼽듯이 연료통에 집어넣을 경우에 이게 엔진 수명 단축 등의 기술적 문제는 아직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데 전기차처럼 배터리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기존의 내연 기관에 최적화된 바이오 연료 개발이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이제 추가적으로 친환경 연료로 메탄올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메탄올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선박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 연료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컨테이너선에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메탄올의 경우에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자유롭게 저장과 이동을 또 할 수가 있고 네. 연료 유출 시에도 그대로 물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해양 오염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네. 석유 같은 경우는 한번 유출되면 상당히 환경 오염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메탄올은 이 대기 오염 물질인 이 황산화물을 기존의 화석 연료 대비 99%, 질소 산화물은 최대 80%까지 줄일 수가 있고요. 네. 뭐 이산화탄소는 최대 95%까지 또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매력적인 연료네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3대장이 있는데 바이오 연료, 네. 메탄올, 이제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도 최근에 선박의 친환경 연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이 수소는 질소와 반응했을 때 암모니아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이 수소 저장 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요. 네. 암모니아는 수소처럼 이제 태울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특성을 보유하고요. 그러니까 수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뭐 제조, 저장, 수송에 필요한 과정이 단순해서 뭐 경제성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도 아까 말씀해주신 녹색 해운 항로 구축에 들어갔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10년 내에 이제 무탄소 연료 생산과 뭐 벙커링 시설 등을 구축을 하고요. 그 미국과 호주와 녹색 해운 항로를 이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의 이제 주도하에 추진된 녹색 해운 항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네. 이제 미국 시애틀, 타코마항까지 약 12,000km 거리를 잇는 항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네. 또 우리나라는 그 친환경 선박 연료를 항만에 공급하는 실증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친환경 선박 연료를 공급하는 기업과 해운사에는 이 선박 입출항료와 이제 정박료를 한 절반 깎아주고요. 항만 시설 운영자에게는 항만 시설 사용료의 20%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해서 이 녹색 해운 항로를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색 해운 항로라는 게 일종의 인프라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든 최대한 네. 이용자가 많게끔 네. 끌어들이는 게 최우선인 거군요. 맞습니다. 일단은. 네. 물론 이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데 네. 이 친환경 선박을 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국적 해운사의 보유 선박을 저탄소 연료 선박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국제 규제에 대응도 하는데요. 네. 정부는 이제 국제 규제 대상인 5,000톤 이상의 외항선 867척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선박을 도입할 때 지원을 강화해서 친환경 선박 전환을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죠. 네. 특히 이번에 EU가 독자적인 탄소 부담금 제도를 또 도입을 해요. 네. 그래서 2030년까지 유럽과 미주 전기선의 60%를 우선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좀 전환을 할 예정이고요. 네, 2050년까지는 또 2050년이 주요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후한 선박을 100%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녹색 해운 항로 투자로 이제 2030년까지 약 17조 원, 2050년까지 약 158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경제적 가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경제적 가치는 네. 이제 네, 경제적 가치도 있고 그렇죠. 친환경에도 좋고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정부의 그 정책적인 측면은 그렇고 이 조선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색 해운 항로는 친환경 연료를 쓰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이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이제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이 총 545척인데 이게 전년보다 42%나 증가한 수치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조선사들도 친환경 시장 이제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LNG 선에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상장이 앞서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신개념 선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메탄올, 암모니아 이런 친환경 선박에서도 기술력이 앞서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그린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만들었어요. 네. 지난해 이제 글로벌 선사 머스크가 현대 미포조선에 발주한 컨테이너 선박이 처음으로 울산항에서 출항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탄올 연료 사용 시작을 알린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울산항의 경우 이 최초로 선박 건조가 이루어지고 출항을 하면서 향후 아까 녹색 항로처럼 이제 친환경 선박과 에너지 공급망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 되고요. 네네. 또 HD 한국조선해양은 HMM으로부터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7척 수주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 꽤 많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HD 한국조선해양은 암모니아 선박 분야도 선도를 하고 있어요. 각자
이 주력 분야가 있군요. 네. 네네.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 그리스, 싱가포르, 오세아니아 등 다양한 전 세계 선사로부터 암모니아 선박을 또 수출했고요. 네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초대형 LPG와 암모니아 운반선 중 60%, 전 세계에서 60%가 넘는 선박을 수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나오션은 지난해 그리스와 오세아니아 선주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 또 운반선을 수주하기도 했고요. 네네. 한화는 그리고 100% 암모니아만으로 가동되는 가스 터빈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암모니아, 메탄올, 친환경 연료를 쓰더라도 이게 그 100%를 쓰긴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정적인 연소를 위해서 한 5에서 15%의 이제 온실가스를 내뿜는 이 파일럿 오일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투입을 해야지 이제 암모니아나 메탄올을 이게 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는 탄소 배출이 좀 나오겠네요. 나오죠. 그런데 지금 한화가 개발 중인 이제 암모니아 가스 터빈 같은 경우는 100% 암모니아로만 하니까 그만큼 더 탄소 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2050년까지 또 탄소를 네. 이제 제로, 그렇죠. 0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선박의 보조 발전 장치로 이제 수소 연료 전지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를 장착해서 그럼 전기로 구동되는 선박도 좀 실현을 할 계획이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남은 이 삼성중공업도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암모니아 운반선 등을 수주해서 수주량 대부분을 지금 친환경 선박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수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뭐 이제 네. 실적도 짚고 넘어가 보자면, 네네.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 작년 성적표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과 이 조선업 1등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작년에는 3년 연속 세계시장 1위 자리를 내줬어요. 어디에 내준 거죠? 이게 이제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 자료를 보면 네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약 4,100만 CDT였는데요. 네네.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1,000만 CDT를 수주하면서 전년보다 한 37%가량 줄었고요. 네. 중국이 2,400 CDT였으니까 이게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CGT라는 건 이제 표준선 환산 톤수로 일종의 선박 수주 단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3년 연속 수주 1위였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이게 자국 발주 물량이 또 중국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 수주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의 물량 공세가 상당히 매서운 상황이죠. 그리고 뭐 중국이 워낙 뭐 자국의 일종의 몰아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전기차랑 좀 비슷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 뭐 일종의 굴기다, 네. 조선 굴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래도 수주의 질은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 업계의 해석입니다. 우리나라가 네네. 이제 외국으로부터 수주한 그 수주의 질이 개선됐다고요.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는 주로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수주를 하니까요. 네.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이자 선가가 지금 가장 높은 아까 중간 연료라고 말씀드렸던 LNG 운반선의 높은 수주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 HD 한국조선해양이 그 한화오션을 인수하려다가 좀 힘들었던 것도 대우조선해양을 이게 LNG 그 독점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선박으로 수주 선종을 다양화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발주된 그 LNG 이게 작년 우리나라가 무려 80%의 점유율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합병됐으면 한 회사가 80%를 차지해버리는 거니까 유럽에서도 상당히 좀 민감했었죠. 네네. 중국이 근데 나머지 20%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친환경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뭐 조선 업계에서는 지금은 뭐 약간 밀리지만 친환경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로 수익성은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지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